광우병 파동과 같은 과학적인 쟁점들은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레바퀴 모형이 9번째로 적용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적 쟁점을 다룬 언론 보도는 모두가 사실일까요? 2008년 우리 사회는 광우병 논란 때문에 둘로 쪼개져 분열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상반된 주장을 하였고, 언론들은 서로 다른 입장의 전문가를 인용하여 나름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정부를 불신하는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벌어졌고, 우리 사회는 둘로 분열되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명확한 것이 과학의 특징인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미디어 연구팀 학생들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과학 저널리즘과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 분야라 할지라도 그대로 믿지 말고 언론 보도를 비판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2008년 광우병 논란 당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던 고등학교 1학년 피험자 6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광우병 논란에 대해 알고 있나요? 광우병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흔히 미칠 광자에 소 우자니까 소가 미치는 병이라고들 하죠. 미친 소가 사람을 물었을 때 생겨나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들은 2002년에 출생한 학생들로 2008년 당시 광우병 논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험자 학생 60명을 3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집단에는 광우병의 발병 원인에 관한 과학 강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머지 한 집단에는 광우병과 관련된 언론사의 보도를 강의식으로 요약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광우병의 발병 원인에 관한 강의는 연구원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서 배운 과학 지식을 활용하였고, 부족한 지식은 병리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강의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우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변형 프리온이 몸으로 퍼지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30개월령 이하로 수입 규정을 잡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용 강의 영상을 직접 개발해보니 어땠나요? EBS PD가 된 것 같았어요. 생물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수의학 박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실험 장소나 피험자의 수준 아니면 소재의 난도 등이 실험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피험자들에게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변인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교사 변인 통제를 위해서는 이러닝 강의의 촬영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우병과 관련된 언론 보도 설명 강의 역시 연구원 학생들이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하여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보수 성향 신문은 특정 위험물질의 범위는 회장 원위부만으로 충분하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언론 보도 설명 영상을 직접 개발해보니 어땠나요? 언론사에 따라 논조의 스펙트럼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전달하더라도 많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송사의 논조 차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언론사의 해석도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언론사가 방송한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양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수용자로서 가져야 될 이상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걸 이번 연구를 통해 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버전의 강의 영상은 강의 대본을 전문 프리젠터가 낭독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한 달 뒤 두 집단 학생들에게 광우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먼저 과학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답변입니다. 광우병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섭취하게 될 일도 매우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소가 그런 육골분 사료를 먹었는지 아닌지 이런 확실한 사실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감기나 혹은 그런 다른 질병보다는 좀 더 접근성도 떨어지고, 광우병의 발병 원인에 관한 과학 강의를 받았던 학생들은 쟁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인 논거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광우병 관련 언론 보도를 설명하는 강의를 제공한 집단의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광우병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SRM이라는 부위를 아예 안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광우병은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는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냥 예방 차원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광우병 논란을 접했던 학생들은 정확한 쟁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답변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쟁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요? 실험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지금까지 연구된 과학적 지식이 꼭 진실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매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편집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견해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다시 전문가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 저널리즘의 속성을 파악하고 꼼꼼하게 따져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언제 일일이 따져보냐고요?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 왜 따져보아야 하느냐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회적 논란거리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8년 광우병 논란과 같이 과학적 쟁점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려 갈등할 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당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우리 사회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뀌면 우리 사회도 바뀝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언론 보도에 의지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문제가 많네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